태종은 하륜을 굉장히 신뢰했다고 합니다. 하륜은 굉장히 입이 무거운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의 귀에 들어간 것은 쉬 입으로 나오지 않는다. 누구보다 잘 마음을 헤아려줬던 하륜을 잃었으니 태종의 슬픔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정의 대사를 염려하며 얼굴색이 변하지 않고 나라를 반석에 올려놓을 인물을 어디서 바라겠는가. 용의 등에 올라탄 킹메이커 하륜입니다. 우리가 정도전은 많이 알고 있는데 하륜은 좀 덜 알려져 있죠. 하륜이 어떻게 킹메이커가 됐는지 한번 들여다보겠는데요. 하륜 역시도 신진사대부로 학식이 뛰어나고 특히 하륜은 풍수지리 이런 데 굉장히 능했습니다. 그래서 정도전하고 직접적인 부딪힌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중에 경복궁 위치를 놓고 정도전하고 하륜의 생각이 달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권세는 정도전이 쥐고 있었기 때문에 하륜 역시 계속 정도전의 견제를 받았고 한직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자, 이런 하륜이 세상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이 먼저 자신이 모실 리더를 찾아 나서죠. 그러던 중에 하륜이 자기가 모실 만한 인물을 찾았습니다. 하륜이 풍수지리뿐만 아니라 관상에서 굉장히 안목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당시에 권문세가였던 민재라는 사람과 친분이 있었는데 민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관상을 많이 보지만 공의 둘째 사위 같은 사람은 내가 여지껏 보지 못했어. 내가 당신의 둘째 사위를 뵙고자 하니 공은 그 뜻을 전달해 주시오 합니다. 그 민재의 둘째 사위가 바로 이방원이었습니다. 이방원의 관상을 보고 왕이 될 만한 인물이다라는 걸 읽었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방원 역시도 하륜과 아주 합이 잘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모두 정도전에 대한 반감을 품고 있었고요. 정도전으로부터 많은 견제를 받고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아주 필요한 그런 존재였던 거죠. 이렇게 두 사람이 손을 합쳐서 정도전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전을 제거하기가 그 당시에 쉽지 않았죠. 모든 권력을 정도전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시기 때 하륜이 정도전의 견제를 받아서 관찰사로 밀려나게 됐어요. 이 하륜이 자신이 모실 이방원의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쫓겨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방원에게 제가 떠나면 반드시 정도전이 선수를 칠 겁니다. 대군께서는 이숙번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제가 그를 통해서 훈련된 군사들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제가 설마하니 아무 준비 없이 대군을 남겨놓고 혼자 떠나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결행을 하라 한 거죠. 그래서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자의 난에서 당시 세자였던 이방석을 죽이고 권력을 잡고 있던 정도전을 제거하고 이방원이 권력을 잡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방원이 형제를 죽이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러니 이성계는 이 이방원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겠죠. 결국 이성계는 왕위를 둘째 아들에게 넘겨주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 둘째 형님에게 이방원이 왕위를 양이 받았어요. 드디어 이방원이 태종으로 왕위에 등극하게 되죠. 하지만 왕자의 난을 통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왕위에 오른 정통성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함흥으로 떠난 아버지 이성계를 모셔와서 왕으로서 옥새도 넘겨받고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아버지를 모셔오기를 한 거죠. 못 이기는 척 결국 이성계가 돌아옵니다. 이성계가 이제 돌아온다는 소식에 태종은 기뻐서 들뜬 마음에 아버지를 마중 나가기를 합니다. 그때 하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황의 노여움이 아직 다 풀어지지 않았을 것이니 모든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늘막을 칠 때 받치는 기둥을 의당 큰 나무로 쓰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태종은 뭐 그럴 것까지 있겠느냐 싶어서 기쁜 마음에 아버지를 마중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자 한달음에 아버지 가까이 가려고 나서는데 아버지가 가까이 보이는 순간 화를 겨눕니다. 아들에게 화를 겨눠요. 태종이 깜짝 놀라서 숨을 곳이요? 그렇죠. 그 기둥 뒤에 숨어서 태종 이성계의 화살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륜이 이런 것까지 다 예측해서 태종의 목숨을 구해준 거죠. 이렇게 이성계가 아주 노여운 표정으로 이방원을 향해서 화를 쐈습니다. 그리고는 허허허 웃으면서 하늘이 시키는 것이다. 네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지 하면서 옥새를 넘겨줬대요. 그리고 식사와 술을 하면서 태종이 태조에게 술을 한 잔 올립니다. 그때도 하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술잔을 직접 드리지 마시고 내시를 통해서 드리세요. 그래서 술을 받아서 내시를 통해서 태조에게 올렸답니다. 그러자 태조가 그 술잔을 마시고는 옷자락 안에서 철퇴를 꺼내더랍니다. 철퇴를 꺼내놓고 허허허 웃으면서 이 또한 하늘이 시키는 일이다. 그러니 하륜이 염려했던 대로 진짜 상황의 노여움이 아직 다 풀어지진 않았던 거죠.
그리고 상왕 역시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들을 꾸짖으면서 마지못해 아들을 용서한 겁니다. 이성계가 활을 쐈던 곳이다 해서 이곳에 만들어진 다리를 살고지 다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하류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계획해서 자신이 모시는 이방원을 태종으로 만들었고요. 태종의 목숨을 이렇게 구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두고 사람들은 하륜을 일컬어서 태종의 장자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륜은 신하로서 왕의 마음을 정말 잘 헤아려줬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태종이 아들에게 양위를 하겠다라고 발표합니다. 조선의 왕들은 가끔씩 이렇게 투정을 했습니다. 신하들이 얼마나 나에게 충성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실험해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태종이 양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하들이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래서 태종이 그러면 내가 언제 선의할 수 있겠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당시 하륜과 함께 최측근이었던 이숙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나이가 50이 되어야 혈기가 세하니 나이 50이 되기를 기다려도 늦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요. 50이 되면 선의하십시오 이 얘기죠. 이 얘기에 태종은요. 마음이 상했어요. 이런 태종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륜이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상의 춘추가 60이고 70이고 세자의 나이가 30이고 40이 됐어도 불가할 텐데 하물며 지금 주상의 춘추가 한창일 때인데 절대 불가합니다. 지금도 절대 불가하지만 앞으로 60, 70이 돼도 불가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얘기에 태종의 마음이 풀렸다고 하죠. 그래서 하륜은 태종의 장자방이기도 하면서 누구보다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그런 신하였던 겁니다. 그런 태종이니 어찌 하륜을 총애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태종은 하륜을 굉장히 신뢰했다고 합니다. 하륜은 굉장히 입이 무거운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의 귀에 들어간 것은 쉬 입으로 나오지 않는다. 하륜만큼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늘 이렇게 칭찬을 했었고요. 실록에서도 상왕이었던 태종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하정승은 사람됨이 남의 잘하는 것을 되도록 도와주고 남의 잘못하는 것은 되지 아니하도록 말려주고 그 충직하기가 견줄 사람이 없었다 하고 칭찬을 해줍니다. 하륜에 대해서 실록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륜은 천성적인 자질이 중후하고 온화한 인물이었고 결단하고 계책을 정하면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 원칙이 하나 정해지면 쉽게 바꾸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인재를 첨가하지 못할까 봐 늘 두려워했고 많은 인재를 추천하려고 인재 추천에 굉장히 고민하는 사람이었죠. 집에 머물 때는 사치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왕을 만든 킹메이커였지만 자신의 생활은 굉장히 검소했던 거죠. 그리고 글 읽기를 좋아해서 손에서 책을 놓지 않은 채 시를 읊으면서 자고 먹는 것도 잊을 정도였답니다. 이렇게 칭찬 일색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하륜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국장을 없애도록 청하고 집안 식구들끼리 조용히 장사를 지내도록 해서 백성들을 번거롭게 하지 말아라 하고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왕을 세우면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인물인데 돌아가실 때는 끝까지 백성을 걱정하는 그런 분이셨던 거죠. 하륜의 죽음 소식을 들은 태종은 엄청 슬퍼했다고 합니다. 하륜의 소식을 듣고 태종이 슬퍼한 내용을 살펴보면 전하, 진삼부원군 하륜이 정평 땅에서 세상을 떠났사옵니다 하는 소식이 들려오자 태종은 심히 슬퍼하여 눈물을 흘리고 3일 동안 조회를 패하고 7일 동안 고기 든 음식을 먹지 않고 아주 깊게 상심하여서 자신의 탓이라고 스스로 원망했답니다. 왜냐하면 늘 하륜을 곁에 두고자 했어요. 근데 하륜의 나이가 태종보다 한 20살 정도 연상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륜은 벌써 나이가 70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만 은퇴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태종이 놔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좀 선대왕들의 무덤을 돌면서 바람을 좀 쐬고 돌아오시오 하고 보냈던 거죠. 그런데 그 길에서 그만 함경도에서 돌아가셨던 겁니다. 턱 밑에 종기가 약간 났는데 그게 결국 치료가 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신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하륜을 죽게 한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탓할 정도로 하륜의 죽음을 슬퍼했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잘 마음을 헤아려줬던 하륜을 잃었으니 태종의 슬픔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정의 대사를 염려하며 얼굴색이 변하지 않고 나라를 반석에 올려놓을 인물을 어디서 바라겠는가 이렇게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